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여덟 학력평가의 3부와 5부 해설을 맡은 저는 김수연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력평가 해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력평가를 보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러한 학력평가 형식의 영어 시험을 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형식에는 익숙해졌을지라도 그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영어 시험에서 쏟아져오는 졸음과 몰려오는 노곤함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수고했다는 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진행이 될 거냐면은 첫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 풀이 전략에 맞게끔 정답의 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따라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해나가면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어휘적인 지식이나 문법적인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변형과 관련된 강의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변형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제공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은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 내가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맞나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문제는요, 먼저 24번 문제입니다. 제목 유형이죠, 그렇죠? 자, 제목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문제였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이 지문의 구성이요. 논리적 전개를 살펴보면요. 정말 연습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문의 주제, 제목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는 지문이거든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이 제목 유형을 접근함에 있어서 선택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는 사실 개인적인 스타일에 달린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먼저 빠르게 살펴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자, 1, 2, 3, 4, 5번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을 때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소재다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내용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도시와 관련된 내용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볍게 이렇게만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얘들아, 제목 유형은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소재. 아니면 주제까지도 앞부분에 압축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 앞부분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갑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자, 도시의 development, 발달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도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 rarely, 자, rarely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않는, 아니면요 드물게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여기에서 주의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rarely라는 부사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잖아요.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문장의 앞으로 오게 되면은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주어 대의가 뒤로 갔습니다. 동사는 원래 누구였는데 consider, 고려하다라는 consider라는 동사였는데 도치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consider를 그대로 앞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do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도치가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문법이니까 짚고 넘어왔어요. 다시 해석할게요. 사람들이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The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무엇에? Vertical transportation. Vertical이라고 하면은 수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수직이잖아. 그러한 수직의 운송 수단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서요, 수직 운송 수단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하지만 뒤에서 무슨 예시 나옵니까? 엘리베이터 예시 나와요. 엘리베이터 하니까 딱 와닿죠. 그쵸?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송수단, 대표적인 예시가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글쓴이는요, 이 수직의 운송수단을 갖다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주 대놓고요, critical,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끊어봤을 때요, 글쓴이의 생각은 뭐인 것 같습니까? 도시 발전에 있어서 수직의 운송수단, 대표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이따 나올 거거든요. 이 수직의 운송수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빰빰 하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제 핵심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갈까요? 사실 매일매일이요, more than 7 billion. 얘들아, billion은 10억이지. 앞에 7이 붙었으니까 얘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자, 70억 회의 엘리베이터의 이동은요, journey는 여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는 것은요,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에 있는 높은 건물, 고층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요, 효율적인 수직적인 운송 수단은요, can expand, 확장할 수 있어요. 뭐를 확장할 수 있게요? 우리의 능력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요?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 점점 더 높은 skyscraper는요, sky, 하늘이라는 단어 보고 뜻 한번 유추해 볼까요? 하늘 가까이 높이 서 있는 고층 건물을 가리키는 거지.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가 있답니다. 자, 다시 아까 글쓴이가 뭐라 그랬어요? 수직의 운송수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이 뭐래요?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의 내용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치? 핵심 내용은 다 파악한 거예요. 앞에까지 읽고요, 사실 선택지로 넘어갔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자, 이어서 무슨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자, 다음 문장을 봤더니 뭐가 나와요? 앤토니 우드라고 해서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죠. 컴마 안을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 자, 컴마 안의 내용이 뭐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요. 혹시 오늘 시험에서요,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한 친구 있습니까? 물론 해석했어도 괜찮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야. 그리고 답 찾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거야. 얘들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설명을 꼼꼼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앞에 나오는 주제의 내용을 뭐하는?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거야. 이것만 잡고 가면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전문가, 어떤 전문가예요?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건축학 교수래요. 답 찾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어찌됐든 이 전문가는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겠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수직적인 운송수단이 중요해.
이 주제를 강화하는 설명을 했겠죠. 그쵸?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이요. 지난 20년간의 발전은요. are probably, 아마도 가장 큰 발전일 거예요.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 살펴본 가장 큰 발전일 거예요. 어때?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죠? 그치. 앞에 나오는 주제를 강화해주는 전문가의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고서 다음 문장은 또 무슨 연결사 나와요? For example. 세모 표시해줘야지. 뭐예요? 예시예요. 예시의 역할은 또 뭐예요? 앞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치. 주제를 뒷받침, 즉 얘도 마찬가지 주제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뒤에까지 반전이 없네.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이 내용이 선택지를 찾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거야. 맞죠?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라는 도시에 있는 제다타워의 엘리베이터는요.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은 건설, 건축이란 뜻이니까요. 여전히 건설 중에 있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요. will reach, 도달할 거예요. 이룰 것이에요. 660m라는 height record. height record라고 하면 높이 기록.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기록적인 높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쨌든 660m라는 엄청 높지, 그치? 그 엄청 높은 기록적인 높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요, 이 지문이 논리적 구조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주제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그 주제를 강화해주는 전문가의 말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시까지 나와줬습니다. 괜찮죠? 논리적 구조도 파악했어요. 그럼 답 찾으러 한번 넘어와서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요. bring, 가져다 줬어요. buildings, 건물들을 갖다가 하늘에 가깝게 해줬어요. 1번 어때요? 1번부터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2번도 볼까요? 너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뷰가 있을 거야? 뷰, 장관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지, 그치? 높이 올라가니까 뷰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치? 3번은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건설, 그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싸고 빠르게, 저렴하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방법? 전혀 아닙니다. 4번은요. 고대화, 현대 도시의 기능? 우리 도시, 고대 도시, 현대 도시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에요. 5번은요. 건축의 진화, 발전입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 overpopulation, 인구 과잉이라는 뜻이지. 인구 과잉의 해결책으로 건축의 진화가 나오는 내용도 아니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1번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우리 지문에서는 수직적 운송수단이라는 말로 표현됐지, 그러한 운송수단은요, 건물을 하늘에 가깝게, 즉 더 높이 가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치? 네,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요, 아주 좋은 문제로 잘 연습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와서 25번은 도표 문제로 넘어왔어요. 얘들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거. 요거 주의해 줘야 되고요. 얘들아,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요, 요 표랑 밑에 문장, 지문의 내용이랑 1대1로 매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줘야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찾으면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알겠지? 이 도표 유형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는요, 굉장히 친절하고 고마운 도표예요. 왜? 정보가 별로 없거든. 그리고요, 도표의 제목은 우리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무슨 도표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 있는 도표는 보여줍니다. 건강 관련 지출을 보여주는데요. GDP의 점유율, 쉐어는 점유율이란 뜻으로 쓰였지 GDP의 점유율을 지표로 해서 건강 관련 지출을 보여준답니다. 2018년에 선택된 OECD 국가들이요. 그래서 국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도 보여요. 바로 1번 문장 갑니다. On average,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 표현은 알고 있어야 돼.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요, were estimate, estimate, 추정하다란 뜻이죠. 평균적으로요, OECD 국가들은 추정이 됩니다. 소비했대 8.8%를요, 건강 관련 지출에다가 소비했다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요, 한 가지 신기한 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도표 문제에서 이렇게 국가들이 쭉 나올 때는요, 이렇게 평균의 항목이 잘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OECD 평균 값이 딱 등장해 줬어. 이거 못 찾고 이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막 평균을 구하고 있었으면 안 돼요. 그치? 실전에서는 당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표 내용은 꼼꼼하게 봐줬어야지. 그치? 자, 평균 얼마예요? 8.8 맞습니까? 네, 1번은 괜찮습니다. 그쵸? 2번 넘어왔어요. Among the given countries above, 위에 있는 주어진 나라들 중에서요, US, 미국은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16.9%? 네, 맞습니다. 맞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요, followed by, 얘들아 도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followed by. 자, followed by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 뒤이어. 잇따라 라고 해석을 해주지. 그러니까 A followed by B 라고 하면 A 다음에 B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요. 스위스가 12.2%. 스위스가 2등으로 12.2% 맞습니다. 2번도 괜찮아요. 자, 3번 넘어와서요. 프랑스는요, 11% 이상 사용했습니까? 네, 11.2%니까 앞 내용도 맞네요. 자, 반면에 터키는요, 5%보다 미만으로 사용했습니까? 터키 어딨어요? 4.2%니까 얘도 괜찮습니다. 뒤에 내용도 맞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4번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벨기에를 한번 보래. 자, 벨기에 여기 있습니다. 벨기에의 건강 관련 지출은요. set between. 표현 또 어렵다. 그치? 이때 set은 뭐의 과거형입니까? sit의 과거형이에요. sit은 앉다. 의자에 앉다. 라는 뜻 말고도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 있어요? 프랑스랑 UK 사이에 있어요. 맞나요? 벨기에는요, 프랑스랑 UK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5번이 왜 틀렸는지도 봐야겠어요. 자, 있습니다. 3% point difference. 3% 차이가 있대요. 자, 그치? 건강 관련 지출에 쓰는 GDP의 점유율. 근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 3%의 차이가 있냐면 UK랑 그리스랍니다. 볼까요? 봤더니요. 9.8, 7.8이야. 차이가 몇 %예요?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2%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는 3%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2% 차이 났으니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그쵸? 5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해설도 아까 앞 문제보다는 상당히 빨랐어요. 빨리 하려고 빠르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빨라진 거야. 왜? 시간을 확보하는 유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유형에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유형 있지. 거기에서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 가지 연습을 해줘야 할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무슨 문제 나옵니까? 내용 일치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이것도 반드시 눈에 띄게 표시하고 문제로 가야겠어요. 그치? 선생님은요, 이 내용일치 문제를 접근할 때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게요? 내용일치 지문은요, 일단 소재가 어려워요. 거의 90% 이상이 설명문이지. 근데 우리한테 생소한 거, 잘 모르겠는 거를 설명해 놓는 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도 생소할 뿐더러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잘 안 만나봤을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봄으로써 뭐를 캐치해 가는 거야? 아, 내가 이 단어들이 보이면 해석을 한번 꼼꼼하게 해봐야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지를 통해서는 뭐를 먼저 보냐면 영어로 쉽게 눈에 띄는 단어. 내가 영어로 이 단어는 잘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한번 표시하고 가는 겁니다. 볼까요? 1번, 살아있는 돌. 2번, 남아프리카. 3번, 1인치 이상. 4번은요, 뭐 줄기도 괜찮고요. 땅속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번은요, 겉모양도 괜찮고요. 수분 보존 효과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럼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읽어줘야 된다고요. 내용 일치도 시간을 확보해주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볼게요. 리톱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치? 소재부터 잘 모르겠잖아요. 설명해 줄 거예요. 리톱스. 리톱스는요. are plants. 식물인데 어떤 식물입니까? 종종 불린대요. 뭐라고 불린대요? living stones.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린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1번 선택지. 볼까요? 살아있는 돌로 불리는 식물이다. 맞아요? 그치? 요거는 괜찮아요.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란 뜻이죠. 하나 표현 짓고 갑니다.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불리냐면 그 식물들의요, 독특한 돌과 같은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린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요, 이 식물을 한번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얼마나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하면서 쳐봤는데 진짜 작고 예쁜 돌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꼭 쳐보세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요, 겉모습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종종 불린답니다. 자, 이 리톱스는요, are native. native to라고 하면 어디에 원산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산지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의 desert, 사막이에요. 자, 남아프리카도 우리가 찾던 표현 아닙니까? 선택지 2번 갈까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사막 지역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But, 그러나 이 식물은요, 흔히 판매가 됩니다. 식물원이나요? 아니면 nursery. nursery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은 아마 놀이방, 어린이집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묘목장, 종묘원이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은 묘목, 어린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 nursery의 뜻을 몰라가지고 답 찾는데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쵸? 괜찮습니다. 이어서요, 리톱스는요, grow well, 잘 자랍니다. compacted. compacted는 빡빡한 거거든요. 이렇게 빽빽한 거거든요. 이 빡빡한 모래와 같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with little water. little이라고 하면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지, 수분이 거의 없이도 잘 자라고요. 아주 극심하게 더운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방금 읽은 문장은 선택지랑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이어서 Lithops are small plants. 작은 식물이에요. Rarely. 우리 아까 rarely 배웠는데, 그치? 아까 우리 처음에 본 제목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rarely 뜻이 뭐였어? 얘는 거의 뭐뭐 않는, 드물게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거의 getting more than an inch. inch. 우리 아까 1인치.
선택지 3번 봐야겠다. 그치? 자, 토양의 표면 위로요. 1인치 이상 rarely getting이니까 거의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보통이요. 오직 2개의 leaves, 잎만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토양 표면 위로요. 1인치 이상 rarely getting이니까 거의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선택지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토양의 표면 위로 대개 1인치 이상 자란다라고 했어요. 틀렸죠. 자라는 게 아니라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영어 표현을 알아야만 풀 수 있었을까? rarely. 그치? 우리 아까 봤었던요. 24번 문제에서도 rarely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표현만큼은 여러분이 2번 학력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표현이다. 맞죠? rarely, 거의 뭐뭐 않는, 드물게 라는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요. 답은 찾았죠? 거의 자라지 않는다니까 3번을 답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요. 이 두꺼운 잎은요. resemble, 닮아 있습니다. The cleft in an animal's foot. cleft라고 하면은 갈라진 틈이래.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발 중에요.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는 발 모양 있잖아. 이것도 닮았고요. 아니면 just a pair of, 한 쌍의 회갈색의 돌이요. 함께 모여있는 그 돌과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한 쌍이 모여 있어요. 이러한 모습도 닮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답 찾는데 영향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요. 이 식물은요. have no true stem. 얘들아, true라고 하면은 진실의, 진정한 이라는 뜻 말고요. 뭐 진짜의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줄기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의 대부분은요. is underground. 땅 밑에,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선택지 4번 볼까요? 줄기가 없고요. 대부분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맞죠? 요거는 동그라미. 이어서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has the effect of conserving moisture. conserve 라고 하면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겉모양은요. 수분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지 5번 어때요? 겉모양은 수분 보존 효과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답 몇 번?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무슨 단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rarely 라는 단어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다.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자, 이어서 안내문 유형으로 왔어요. 얘들아, 안내문 유형, 이 실용문 유형은요. 모의고사에서 2문제가 나와요. 차이점은 뭐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요. 28번 문제는 일치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겠죠. 자, 마찬가지요. 선택지를 먼저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안내문의 내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대회 주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2번 참가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요. 3번은 마감 기한, 4번 작품의 제출 방식이고요. 5번 수상자가 연락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볼까요? Go Green Writing Contest. green이라고 하면은 초록색 말고 우리 초록색을 띠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무, 풀과 같은 자연의 모습이요. 그래서 green이라고 하면 환경 친화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환경 친화적이 되자라는 writing contest, 작문 대회랍니다. 그래서 너의 재능을 공유하고요. 환경을 conserve, 보존하자입니다. conserve라는 단어도 또 나왔죠? 보존하다. 이 단어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겠다. 그쵸? 자, main topic. 주제는 뭐예요? 환경을 지키자입니다. 환경을 구하재요. 1번 선택지. 대회 주제는 환경 보호이다?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 작문의 분야. 부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로건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대요. 이어서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조건 1번, 참가자들은요, 고등학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participate in,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야. 아까 위에 있었던 카테고리들, 부문들 중에 하나에 참가를 해야 된대요. 얘들아, 근데 이 안내문 유형이요, 은근 2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2번 선택지에서는 한 부분에만 참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살펴본 요구 조건에서는요, 뭐뭐에만 해당하는 only라는 단어가 안 보이지. 그 단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Only one entry per participant. per라고 하면은 뭐뭐 당이라는 뜻이죠. 참가자 당 하나의 entry, 출품작이 있어야 된대. 얘들아, 위의 내용이랑 아래 내용을 한번 합쳐볼까요?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부문에만 참가를 해야 돼. 그리고 한 참가자당 출품작은 한 개만 낼 수 있대요. 그러면 한 부문에 하나의 출품작을 내세요 라는 얘기니까 2번 맞죠? 참가자는 한 부문에만 참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자, 마감 기한은 어떻습니까? 그치? 2021년 July 7월이에요. 7월 5일까지 맞고요. 이어서 email your work. 이메일. 여기서의 이메일은 동사로 쓰였어요. 너의 작품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4번. 작품은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어서요. 각 부문에 따른 상금도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뭘까요? 수상자는요, will be announced. announce라고 하면은 공지하다라는 뜻이죠. 공지가 될 건데요. 오직 뭐로만? 웹사이트에만 공지가 될 거예요. No personal contact. 개별적인 연락은 will be made. no가 있으니까 가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5번 선택지 뭐야? 수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받아요?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만 공고가 될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몇 번? 5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안내문 유형도 푸는 시간이 어때야 될까? 그치? 빨라야겠죠. 이 안내문 유형에서도 시간 확보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도 안내문 유형 또 나와요. 자, 유형은요,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이번에는 일치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틀린 선택지가 4개 있을 거고요. 옳은 선택지가 1개 있을 거야. 요것도 반드시 유의해줘야 됩니다. 자, 이 안내문 선택지 먼저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아리 회원이면 참여할 수 있는지. 2번, 논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3번,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열리는지. 4번, 접속 링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5번, 채팅방을 입장할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올라갈까요? Virtual Idea Exchange. Virtual이라고 하면 가상의라는 뜻이죠. 가상의 의견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림의 모습을 봤더니 이때 가상이라고 하는 것 아마 컴퓨터로 참여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Connect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접속해서요, have discussions. 토론을 한번 해보랍니다. 뭐에 대해서?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Plan the school festival and share ideas for it. 학교 축제를 계획하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참가자는요, 그치, 선택지 1번 가야죠. Club leaders only. 동아리 장, 동아리 리더, 동아리 장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근데 1번에서는 동아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what to discuss. 논의 대상 나왔습니다. 주제도 논의할 거고요. 티켓 판매도 논의할 거고요. 예산도 논의할 거예요. 2번 선택지 어때요? 티켓 판매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고요. 자, 시간과 날짜 한번 볼까요? 금요일에 5 to 7 p.m. 이니까 몇 시간 동안 열려요? 2시간 동안 열려요. 3시간 아닙니다. 그 다음 note, 참고 사항을 한번 봤더니요. Get the access link. 접속 링크를 받으세요. 뭐로 받으세요? 문자 메시지로 받으세요. 자, 미팅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접속 링크를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click it. 이거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지 4번. 접속 링크를 문자로 받나요? 문자로 받는데요. 일치하는 거 몇 번? 4번 골라주면 되겠죠. 마지막이요. Type your real name. Type, 입력을 하는데 real name이니까 실명을 입력을 하랍니다. When you enter the chat room. 그치? 대화방, 채팅방에 입장할 때요. 실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5번. 동아리명으로 참여해야 한다? 틀렸죠. 따라서 일치하는 거 찾으면 몇 번? 4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넘어왔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뭐 물어봐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3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영어 모의고사에서 가장 높은 배점은 3점이죠. 그래서 이 3점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렵구나. 내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 어법 유형이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문장의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찾아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식 관계를 파악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주면은 70~80% 이상은 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 분석하는 거 항상 연습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re have been occasions. Occasions라고 하면 경우라는 뜻이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In which부터 어디까지? genuine까지가 앞에 나오는 occasions를 수식하고 있어. 자, 1번에서 뭐 물어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문법 중에 하나죠. 이것만 나오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얘 미워하지 말고 얘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볼까? You have observed a smile. 너가 미소를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you could sense. sense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로 봐도 괜찮겠죠. 너는 느낄 수 있었어요. It was not genuine. genuine이라고 하면 진짜인, 진실된 이라는 뜻이잖아. 자, 너가 어떤 미소를 관찰했는데 그게 not genuine, 진짜가 아니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원래요, 이 occasions는 어떤 형태로 뒤에 속해 있었겠습니까? 그치, 여기에 in occasions, 이 경우들에서 너는 어떤 미소를 관찰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거를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occasions가 문장의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로 받아주는데 앞에 전치사 in도 있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관계대명사 앞에 in이 따라간 겁니다. 나도 따라갈래. 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뒤에 문장에서 빠진 것이 in occasions 이다 보니까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in which, 그 경우들에서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in which는 뭐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관계부사 where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 잘 쓰였습니다. 자, 이어서 the most obvious way, 가장 명확한 방법이에요. identifying,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진짜 미소를 갖다가 insincere, sincere가 진짜인, 진실된 이란 뜻이니까요. 앞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죠. 진실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자, 진짜 미소를요, 진실되지 않은 것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가 되겠지, 그치? 넘어가기 전에 자, 지금 원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어요. 1,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명사로 쓰인 거죠. 뭐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쵸? 지금 뭐랑 뭐를 구분하는 거야? 진짜 미소와 진짜가 아닌 미소를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를? 앞에 나오는 스마일을 대신하는 대명사 원으로 쓰였구나. 왜 굳이 원을 썼을까?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을 써준 거라고요. 2번도 괜찮죠? 응, 2번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냐면요. 가짜 미소는 primarily, 주로 only affect,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얼굴의 밑부분, 절반 아랫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답니다. 주로 the mouth alone, 입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입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대요.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involved라고 하면은 관련이 있는 이라는 뜻이야.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don't really get involved.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요. 이 지문이 내용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과 같은 유형이었다면 주제문은 뭐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요 부분이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방법. 가짜 미소에는 눈이 관련이 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주제와 가까운 문장이었을 거예요. 자, 다시 문법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그쵸? 이어서 take the opportunity, 명령문이네요. 기회를 가지래요. 거울 속을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and manufacture a smile. manufacture라고 하면은 제조하다. 근데 미소를 제조하다? 그러니까 미소를 짓다, 미소를 지어내다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자, 거울을 들여다보고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데 using,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너의 얼굴의 아랫부분만 사용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랍니다. 자, using이 맞게 쓰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것도 문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using의 ing, 즉 현재 분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used의 pp 자리는 혹시 아니야? 를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려줄게요. ing인지 pp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1번, 뭐를 찾는다? 이 동사의 내용이 가리키는 행위의 주체를 찾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문장이 명령문이니까 you,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주체는 you야. 자,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건지, 사용이 되는 건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거라면 ing가 맞을 것이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라면 pp가 쓰였어야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얼굴의 아랫부분을 사용하는 거잖아. 자, 해석하니까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뭐가 오는 게 맞아요? 두 번째, 해석해봤더니 사용하는, 사용해서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using이 맞게 쓰인 거라고요. 괜찮죠? 3번도 동그라미 갑니다. When you do this, 너가 이거를 할 때.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지금 거울을 보고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는데요. 내 얼굴의 아랫부분만 사용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야. 너가 이거를 할 때 judge, 한번 판단해 보랍니다.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4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요. 이 부분이요. 얼핏 보면은 뭔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 순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까요? judge, 판단해 보랍니다. 뭐를 판단해 보래요? judge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놓인 거야? 간접 의문문이 놓인 거죠. 자, 간접 의문문의 어순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죠? Your fac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really는 괄호 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looks가 나온 거야. 자, judge의 목적어 자리에 진짜 의문문, 물음표가 붙은 의문문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간접 의문문의 형식을 선택을 한 거고요. 순서 뭐라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라고요. 그래서 의문사 자리에 how happy 온 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만 자연스러운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어떻게 됩니까? 너가 이것을 할 때 판단해 보세요. 너의 얼굴이 진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해석 어떻게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해석이 되니까 해석상으로도 괜찮습니다. 4번도 동그라미. 그럼 답은 몇 번일 거야? 5번일 거야. 왜 5번이 답인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Is genuine? 이거 진짜 같아? 너 얼굴의 아랫부분만 써서 미소를 지어봤더니 이거 진짜 미소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진짜 미소는요. will impact on, 영향을 끼칠 거예요. muscles and wrinkles, 근육과 주름이죠. around the eyes,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눈 주변의, 즉 눈가의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and less noticeably, noticeably라고 하면 눈에 띄게라는 뜻이야. 앞에 less가 붙었으니까 덜 눈에 띄게, 그러니까 티가 덜 나게, 그러니까 티가 잘 나지는 않을 건데요. The skin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are lowered slightly.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문장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eyes까지 하나의 절이 끝났어. 그 다음에 and로 하나의 절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의 절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찾아줘야 되죠? 주어와 동사 찾아줘야 되죠. 자, less noticeably는 괄호 안으로 묶겠습니다. 그럼 주어 먼저 찾아볼까요?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는, 자, 얘들아, 일단 주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해석을 했을 때 은, 는, 이, 가, 즉 주어에 해당하는 은, 는, 이가의 해석이 붙으면 걔가 주어의 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일단 주어는 the skin부터 eyelid까지야. 근데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결정해주는 핵을 찾으려면 은는 이가를 한번 붙여보라고요. 자, 해석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는 이라고 해석이 됐잖아. 그러니까 주어의 핵은 누구예요? The skin. The skin이 주어의 핵이라고요. 얘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럼 동사 자리에 뭐 와야 되겠습니까? 아가 아니라, 그쵸, is가 와야 되겠습니다. 답 찾으면 몇 번? 5번이 틀렸어요. 얘들아,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지금 1학년 수준의 문법 유형에서는 문장의 구조 분석만 잘해도 답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주어랑 동사를 찾았더니 답이 짠 하고 나왔습니다. 그치? 답 5번으로 찾아주세요. 다시 해석할까요?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가요, is lowered. 약간 낮아질 거야, 그치? With true enjoyment. 진정한 즐거움과 함께 약간 낮아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냐면요. 자, 가짜 미소는 아까 얼굴에 어디만 관여한다 그랬지? 아랫부분, 입만 관여한다 그랬지? 여러분도 한번 지금 책상에 거울 있으면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데 이 아랫부분만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 눈은 관여하지 않고 입만 웃는 거야. 그러면 진짜 미소 같지가 않지? 뭔가 어색해 보이지? 근데 찐 미소를 지어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지어 보이면 눈이 관여하게 돼서요.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가 약간 이렇게 처지게 되더라. 내려오게 되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 한번 접근을 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진짜 미소는요, 영향을 미칠 거예요.
the entire face. 전체 얼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치?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으로 다시 한번 내용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자, 문법 문제 괜찮았죠? 그쵸? 3점짜리이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법 유형이었지만 답 찾는 게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30번 와서 보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원래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한 별 5개, 5개도 모자란 것 같아요. 한 10개는 주고 싶어요. 근데요, 이 어휘 유형이 어려워져 버리면은 정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제 30번 문제 끝나면 31번부터 빈칸 유형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빈칸 유형부터 쭉쭉쭉 순서, 문장 삽입, 장문까지 가는 그 과정이요. 어려운 유형이 엄청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30번까지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은 뒤에서 마음이 조급해져 버리면서 나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0번 유형은 시간을 엄청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정말 어려운, 아마 오답률이 한 탑 3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난이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가면 되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Detailed study, 상세한 연구입니다. 지난 2 or 3 decade, decade는 10년이지. 그러면 30년이 되겠네요. 30년간의 상세한 연구는 showing, 보여줍니다. 자, 연구 나오면은 그 결과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지? 연구의 결과가 뭐예요?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 자, natural system. 여기에서부터 해석이 막혔을 것 같아요. natural system. 자연스러운 체계? 뭐 자연의 시스템? 이게 뭐지? 하고 막혔을 것 같아.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natural systems.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는요. are essential. 필수적인이란 뜻이거든요. 필수적이래요. 자연계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에 그 어떤 번호도 달려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full sentence로 완전히 주어진 문장이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이 뽑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일단 자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연계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리고 자연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형태가 복잡한 것은 이 자연계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이랍니다. 이 내용을 잡고 갔어야 돼요. 이거를 잡았으면 뒷부분의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해졌을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다음 문장. The attempt, 시도죠. 뭐 하고자 하는 시도예요? Straighten rivers. straight는 직선화하는 거예요. 강을 직선화하고. 자, 얘들아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뭐 나왔어요? river, 강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석에서 막혔던 natural system 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강과 같은 자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맞겠죠, 그쵸? 지금 예시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자연계가 뭔지는 감을 잡았어요. 자, 이 강을 직선화하고요. and,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죠? and give, 강한테 줍니다. 규칙적인 cross section, cross section은 이렇게 가로로 자른 횡단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횡단면을 주고자 하는 시도는 아마도요, 가장 disastrous, 처참한 사례일 거예요.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자, 얘들아 여기에서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이러한 형태 기능의 관계에서 라고 나와 있거든. 형태와 기능의 관계,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내용 가리키는 거지. 자연계의 형태가 복잡한 것은 자연계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요 관계에서요. 지금 뭐 했습니까? 강을 직선화했어요. 그리고 강한테 규칙적인 횡단면을 줬어요. 그러니까 강을 직선화하고요. 규칙적인 횡단면을 만드는 것은요. 형태가 복잡한 게 아니죠.
오히려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기능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안 좋은 예시가 맞았습니까? Disastrous example. 처참한 사례라며. 아주 큰 피해를 입힌 사례라며요. 그러면 직선화시켰어요? 규칙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그치? 따라서 1번은 적절하게 쓰인 어휘라고요. 지금 글쓴이가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지? 자연계의 형태가 복잡해야 자연계가 잘 기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1번은 괜찮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The natural river, 자연적인 강, 자연 발생적인 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강이겠지? 자연 발생적인 강은요, has a very irregular form. irregular, 불규칙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 자연 발생적인 강은요, 인간이 어떤 시도도 가하지 않은 강이지. 다시 말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복잡한 형태, 다시 말하면 불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괜찮나요? 2번도 괜찮아요.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근데요, 보통요, 이러한 위치의 단어의 적절성을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땡땡의 콜론 나오거든요. 이게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자리예요. 이 부연 설명의 답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뒷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콜론 뒤에 나온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요. 단어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 앞에 나왔던 내용 있지? 복잡한 형태 그대로가 자연을 잘 기능하게 해줘. 그것을 단순화, 규칙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거야를 바탕으로 해서 2번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요.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부연 설명 빠르게 한번 볼까요? 강은요, curves a lot. 굽이 쳐요. 그치? 아주 많이 굽이 치고요. spills, 넘쳐 흐릅니다. floodplain은 범람원이에요.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넘쳐 흐르고요. and leaks into wetlands, 습지로 새어나갑니다. giving, 여기서의 giving은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 강한테 뭐를 주는 결과로 이어져요. 즉 뭐를 만들어냅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강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때? 뒤에서도요, 엄청나게 복잡한 강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하나의 힌트 나왔죠, 그쵸? 자, 지금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 해석했는데 어려워요. 잘 안 와닿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이번의 적절성을 아까 미리 판단을 해줬어요, 그쵸? 다음 문장. 자, 이것은요, allows, 허락합니다. 강으로 하여금요, prevent, 막다란 뜻이거든? 막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 water level은 수위죠. 물의 높이니까 수위나 아니면 속도. 그것의 변화를 갖다가요, prevent, 막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얘들아, 먼저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뭐죠? 강이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진 거지. 그러면 강이 불규칙적 형태를 가진 건 좋은 거잖아.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돼요? 기능을 잘 하게 되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강의 수위와 속도의 변화라는 강의 기능을 갖다가 뭐한대? 막아버린대. 얘들아, 막아버리는 거는 기능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죠. 기능을 못하게끔 막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기에서 걸린다고요. 답 몇 번? 3번. 기능을 막으면 안 되죠. 기능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prevent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월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여러분 해설지를 나중에 보면요, 이 동사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대신 채워주냐면 accommodate,
accommodate, 수월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자, 괜찮아요? 지금 기능, 이 자연계인 강의 기능을 갖다가 prevent, 막으면 안 돼요. 왜? 강은 있는 그대로의 불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 이거는 기능을 잘하게끔 해줘야 돼. 기능을 막으면 안 돼. 그래서 답 몇 번? 3번을 골라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나머지 4번이랑 5번은 적절하게 쓰인 단어니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을 갖다가요. tidy, 질서정연한, geometry는 기하학이래요. 질서정연한 기하학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은 질서정연한 기하학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딱 봐도 안 좋은 걸 거야. 이거는요, destroys, 파괴합니다. 그렇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죠. 기능적인 수용 능력을 갖다가 파괴할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잘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되는 거죠. result in 이라고 하면 뒤에 결과 나와요. 무엇을 초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또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결과 초래하나요? disaster, 재앙, 재난 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재난이 있는데 like 다음에는 예시가 나오죠. 그렇죠? 1927년과 1993년에 미시시피 강의 범람이라든지 아니면 더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재난이 하나 발생했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재난도 발생을 했답니다. 네. 이어서 50 billion dollars. 아까 billion은 10억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500억. 500억 달러짜리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Let the river loose. loose는 느슨하게 하다.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강을 자유롭게 놔두세요 라고 하는 루이지애나의 아주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인 계획은요. recognize, 인정을 했답니다. 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controlled,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더요. 통제됐다 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손이 가해진 거지. 따라서 이것도 나쁜 거.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요. as washing away, 유실시키는 거야. 씻겨져서 없어지게끔 해버리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연간 그 주에요. 24 square miles. square mile은 뭐라고 할까요? 제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제곱마일을 유실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지요? 통제된 강. 요거는 안 좋은 거야.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로? 유실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그렇죠? 아까 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이 내용이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 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됐으면은 우리 3부의 마지막 번호예요. 31번 넘어와서 볼 거고요. 이 빈칸 유형은요. 사실 짧은 빈칸이야. 단어 빈칸이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한 별표 3개 정도 주고 싶어요. 자, 일단 빈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장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In a culture, 문화에서. 근데 어떤 문화예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죠. You can have anything you truly want.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문화에서는 There's no problem in choosing.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나 이거 가질래. 그래, 너 가져. 나 이거 할래. 그래, 너 해. 가 되는 문화에서는 선택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쵸? 선택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겠죠.
Many cultures, however, 그러나 반전되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문화에서는요, do not maintain,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뭐를 믿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gett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야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life is about, 삶은 뭐에 관한 건데 이 뒷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삶은요, doing, 하는데요. What you are supposed to do, 너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거. 여러분 그 문제지에 보면요, supposed가 이탈릭체 되어 있죠.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의 힌트라고요. 다시 be supposed to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너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뭐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어서 the reason, 이유, 어떤 이유? 사람들이요, have trouble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 때문이랍니다. 뭐를 믿기 때문이에요?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이 not related to, 관련이 없대.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우리 아까 썼던 거 있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자, 이어서 빈칸 문장 등장합니다. 빈칸 문장 볼게요. The weight, 무게. 여기선 비중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Outside considerations, 외부의 고려사항, 외적인 고려사항, 즉 외부에서 내가 고려해야 될 문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 외부 문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greater than, 비교합니다. 뭐보다 더 커요? 빈칸보다 더 커요. 자, 지금 이 빈칸 문장은 비교하고 있어요. 외부의 문제랑 빈칸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아까요, 앞에서도 계속 비교하고 있지 않았나요?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비교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 outside considerations, 외적인 문제, 외적인 고려사항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해당하겠어요? 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겠어요? 굳이 하나 중에 고르자면, 둘 중에 고르자면, 그치,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인 고려사항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외적인 고려사항, 외부 문제가 될 거야.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 그치? 우리가 내적으로 want, 원하는 것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선택지 잠깐만 보고 올까요? 자, 선택지 봤더니요, 이 빈칸은 그대로 놔두고 선택지만 보겠습니다. desires, 욕망. 어때? 내적으로 원하는 거? 맞죠? 1번이 답이에요. 2번, merit, 장점? 아니고요. 3번, 능력? 아니고요. 4번, 제한? 아니죠. 5번, 걱정? 아닙니다. 내적으로 원하는 거 뭐라고요? desires,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답 바로 찾아줬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답은 찾아졌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이게 우리가 외적인 고려사항과 내적으로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어떤 집단에서 논의 사항이 됐을 때요, 우리는 토의를 하죠.
무엇이 좋은 결정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can be unburdened. 자, burden이 부담을 지우는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벗어나는 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벗어나요. 그들의 외적인 걱정이라든지 의무에서 벗어나서 잠시 동안 고려하는 겁니다. Wha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진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나의 내적인 욕망, desires가 뭔지 고려를 한다면 그들은요, get the chance,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sort out,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en,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egotiate,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They are external pressures, 외적인 압력, 즉 외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진짜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려하면 된답니다. 즉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자, 선택이 어려워요. 그때 뭐에 대해서 고려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appeal, 호소하고 있는 거. 즉, 나의 내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외적인 고려사항, 너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협상하면은 돼. 까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전히 몇 번? 1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 3부의 강의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랑은 5부, 이 학력평가를 마무리하는 5번째 파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